아버지라니요? 이게 장난이었는지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숨겨진 진실이었는지 이지혁은 그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히 숨을 못 쉬었습니다. 골목에서 그 아이 건드리지 마라고 외친 사람 이상철이었는데요. 불량배들을 쫓아낸 뒤에도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내가 저 아이 아버지다라는 그 한 줄이요.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을까? 하고요. 다음 날 이지혁은 새벽같이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말문을 열기 전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아버지, 어젯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이상철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익숙한 버릇처럼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겁주려고 그랬다. 애가 위험했잖니. 그럴 땐 가족보다 무서운 말이 어딨냐. 말은 단정했는데 어조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그 미세한 떨림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순한 임기응변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오래 묵은 사연이 걸려있는 듯 했거든요. 지은호는 그날 오후 카페 뒷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다 또다시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발소리, 들러붙는 공포, 그리고 불쑥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아준 이상철. 들어가라,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같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난 왜 지역 선배에게 거절을 당했을까? 난 왜 매번 혼자가 되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던 지은호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이지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배,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둘이 마주 앉은 벤치. 이지혁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지은호는 오히려 담담한 척을 했습니다. 선배, 어젯밤 선배 아버지께서 절 지켜주셨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그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짧은 대화 끝에 침묵이 길어졌는데요.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스치듯 내뱉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거절했던 건. 말끝을 씹는 순간 카페 앞 도로에 검은 차가 미끄러지듯 서더니 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꽃다발 같은 화려함 대신 아주 현실적인 보호계약서를 들고 내렸거든요. 두 사람 이제 좀 그만 끙끙대고 들어가자. 보안업체랑 바로 연결했다. 은호, 너 오늘부터 혼자 안 다닌다. 말투는 배려였는데 온도는 낮았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박성재의 시선이 아주 짧게 그러나 노골적으로 이지혁의 마음 한가운데를 스쳐갔거든요.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지킨다라는 도발이 깔려 있었죠. 이 작은 삼각의 긴장, 여기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일어납니다. 지은호는 고맙다고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지혁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밤이 깊자 이상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가 하나 나왔고요. 그 안엔 손때 묻은 종이 2장 서툰 글씨로 쓴 차용증과 짧은 편지였습니다. 순희 씨 남편이 어렵다더군요.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말아야지요. 문장 사이사이에 당시의 절박함이 뚫어져 나왔는데요. 이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남편에게 내가 마지막에 손을 잡아줬지 그런데 그 사람 끝내 기댈 데가 없었잖아. 그때 다짐했대요. 그 집 아이들 특히 지은호 언제든 위험하면 내가 앞에 설 것. 그래서 골목에서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다라고 외쳤던 거였고요. 장난도 허풍도 아니고 책임의 언어였던 거죠. 다음 날 이상철은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려면 말로 쌓인 오해부터 풀어야 했거든요. 그날은 미안했다. 겁주려고 그리고 지키려고 그랬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냥 네 하고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저씨, 아니 이상철 어르신. 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전 요즘 엄마하고도 틀어져 있고 동생 강호가 무섭게 변해버려서요. 누군가 절 자기 사람으로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상철은 말없이 물컵을 밀어주고는 잠깐 창밖을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은호야, 너는 내 아들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막아선 적 없지. 다만 지혁이가 아직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놈 원래 겁이 좀 많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놈이라는 표현에 담긴 애정이 선명했거든요. 이상철은 이어서 말했어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근데 지키려면 너도 너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 그게 첫째다. 이 말은 지은호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살짝 돌려 내가 나를 먼저 세우자로 방향을 틀어준 말이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올라옵니다. 지은호는 그날부터 야간 귀가 동선을 바꾸고 카페 스태프들과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집 주변 CCTV 점검까지 스스로 챙겼습니다. 누가 날 지켜주길 기다리기만 하진 않겠다라고요. 문제는 이지혁의 속도였는데요. 머리는 비혼을 고집하는데 몸과 마음은 자꾸만 지은호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박성재가 보안 계약을 잡아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카페에 공기청정기까지 보내자 이상하게도 안도보다 질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지켜주는 게 다는 아니잖아. 그 안에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혼잣말을 했는데 스스로도 놀랐대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 입으로 꺼낸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길로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단 한 번은 제대로 말하자고요. 그날 저녁 셋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상철, 이지혁, 지은호. 이지혁이 먼저 입을 뗐어요. 아버지, 은호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말해라. 오늘은 나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겠다.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널 거절했던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래서 누가 다칠까봐 겁났어. 근데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널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자라더라고. 비혼이란 깃발 뒤에 숨는 게 이제는 더 비겁해 보여. 말이 끝나자 이상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깜빡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울컥 치밀었다가 꼭 참았다가 다시 미소가 번지는 표정 변화가 그대로 보였거든요. 선배, 고마워요. 근데요, 전 누군가의 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결심이 흔들리면 전 또 흔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선배가 말한 그 마음, 시간이 지나도 같은지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지은호의 대답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의지의 방향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미소로 둘의 대화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는 게 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넘어옵니다. 예상 못한 변수 박성재가 끼어든 거죠. 박성재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 단문 한 통을 보냈답니다. 지혁아, 내가 늦으면 내가 먼저 간다. 난 이미 마음을 말했고 행동도 했다. 이 문자는 칼날 같은 자극이었어요. 이지혁은 다음날 새벽 회사 앞에서 박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성재야, 너와 나 사이의 선은 지키자. 선을 누가 먼저 밟고 있는데? 넌 비혼을 선으로 그어놓고 사람 마음만 왔다 갔다 하잖아. 짧은 말이었는데 두 사람의 오래된 우정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둘은 서로를 잘 알기에 서로를 가장 아프게 찌를 말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주먹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시선이 조금 더 정직해졌죠. 우정과 사랑의 경계라는 어려운 과제를 두 사람이 동시에 받아든 셈이었으니까요. 한편 이상철은 홀로 오래된 차용증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접힌 작은 쪽지를 발견합니다. 지은호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은호가 혼자가 되면 그때 내 대신 한 번만 등에 손을 얹어주세요. 형님 같은 분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상철은 그 쪽지를 양손으로 가지런히 폈습니다. 그래, 약속을 지킨 거다. 괜한 감정이 아니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더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를 지키려면 어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선이 있다. 그래서 이상철은 정순이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세월을 등에 진 채 마주 앉았고요. 순이 씨, 애들 앞에서 우리가 더 정직해집시다. 강호일은 어른이 끊어야 해요. 정순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흔들리니까 애들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이젠 멈추게 할게요. 그날 이후 골목의 서성이는 그림자들이 사라졌고 카페 앞엔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서서 마감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은호 편들기가 조용히 퍼져나간 거죠. 이상철이 먼저 입을 뗐고 동네가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어른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 번째이자 이번 회차의 결정적 클라이맥스가 예고처럼 놓입니다. 밤늦게 이지혁은 회사 자료를 보다 우연히 한 파일을 발견해요. 박진석 계열사가 추진하는 도시 정비 계획서였는데 개발 예정지 목록에 지은호가 있는 골목 일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권 철거, 세입자 보상 협의 미완료, 그리고 민원 창구에 기록된 이름 하나 이상철. 아버지가 이 민원을? 이지혁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훑고 지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집과 일상과 공동체가 걸린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더 선명해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려면 이상철을 세워야 하고 나도 내 자리를 세워야 한다. 이튿날 아침 이지혁은 이상철과 마주 앉아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 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회사 사람이기 전에 은호 편에 서볼게요. 이상철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앞에 서라. 난 뒤에서 등만 받쳐줄게. 이상철은 약속을 지키려는 어른의 자리에서, 지은호는 스스로를 지키며 사랑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이지혁은 비혼이란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내며 책임을 배우는 자리에서 한 발씩 내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하나. 우정과 사랑, 의리와 약속, 이 네 갈래 길에서 이들이 지킬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답은 아직 열려 있는데요. 다음 전개에서 그 선이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개발 계획서가 불러올 파도, 박성재의 선택, 그리고 강호가 던진 마지막 변수까지 한 번에 다 풀지 않을게요.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이 싸움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 자리를 세울 것인가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는 변함없이 이상철, 지은호, 이지혁. 이 셋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뛸 준비를 막 마쳤습니다.